오늘은 저희 연구에서 취급하는 그 제품 품목과 특징, 뭐 단가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동영상을 보시고 다른 제품들 아니면 저희 연구의 상호나 아니면 전화번호 있는 거를 보시고 문의 전화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정리된 게 없는지 아니면 자료를 이제 보내달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품목이 대략 한 160개 정도가 돼요. 저희 연구에서 취급하는 게 상당히 많죠. 양봉은 그래도 단순한데 소정벌은 하여튼 종류가 워낙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유선상으로 설명드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카페나 밴드에는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놓습니다. 그 엑셀로 짜있으니까 업데이트하기 편한데, 우리 저기 유튜브에는 작년 한 2월인지 3월인가 그때 한번 업데이트가 아니고 동영상을 화면 띄워놓고 촬영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뭐 1년 지나다 보니까 뭐 단가라든가 단가가 변동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목이 이제 추가된 거나 이제 단종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 자료 보시면. 그리고 이게 거의 이제 제품들이 국내산보다는 이제 수입품이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가 변동이 뭐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일부 품목은 오히려 그 어저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저희 규격에 맞는 원목으로 재단해서 가공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 원가를 낮춘 품목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유튜브 동영상에 올리는 거는 일단 물론 이제 호불호가 있어요. 이거 뭐 판매 사이트냐 라고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은 벌 기르시는 분들이니까 자재가 궁금하고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어느 거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안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97, 8% 이상이 다 궁금해 하세요. 자재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단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단가죠. 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제조했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일단 위에는 히트 상품이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잘 나가거나 저희 특허를 냈거나 이런 거만 위에 모아놨고요. 아래는 전체 품목에 대해서 전부 다 리스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기 어려우면 카페는 다음 카페입니다. 다음 카페 이름도 저희 유튜브 동영상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토종벌 연구회를 치시면 토종벌 연구회라는 카페 이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각 지역별로 토종벌 연구회라는 항목이 있고, 일단 회원수가 제일 많은 카페, 그리고 저기 닉네임 금송이에요. 금송으로 쳐 있는데 들어오시면 되고, 카페는 대신 그 가입하는 절차는 조금 까다로워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려야 되고, 지역마다 뭐 꽃피는 시기라든가 분봉시기라든가 뭐 월동 준비해야 되는 시기, 이제 모든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글이나 댓글 쓴 것 보고 저 분은 어디 지역에 계시는지, 저기는 벌써 분봉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했을까,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닉네임 뒤에 지역명, 시군구 단위까지 넣게 아예 저희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이제 업데이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연구의 사용자 모임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부 다 이제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끔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 연구의 제품 사용하는 분들만 제가 초대를 하고, 거기에는 뭐 제품 설명이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물론 이제 저기 기술적인 토종법 사육 기술에 대한 자료, 아니면 뭐 일상적인 관리 방법들, 또 이제 그냥 일상 중에서도 내 개인적인 거라든가, 우리 뭐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뭐 좋은 정보가 있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거기에 올리는 게 있고요. 예전에는 한 1,400명 정도인가 오픈해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자료를 올리니까 일부 이제 안티 분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은 이제 충분히 이제 두고, 그 밴드는 이제 폐쇄를 하고, 연구의 제품 사용하는 분들만 이제 별도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는 일단 뭐 간혹 할인 행사도 있고요. 종종 있습니다. 그 요 위에는 일단 저기 연구의 제품 판매 목록에는 히트 상품, 이래서 가장 이제 잘 나가거나 특징이 있는 것들만 좀 모아놨고요. 요 이제 호환볼통, 계량볼통 측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양봉통을 개조를 해서 가름막, 양봉통하고 토종볼통하고는 이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소비 사이즈도 다르고. 그래서 양봉통에는 그냥은 안 들어가요. 가름막을 대기도 하는데, 가름막 완전히 고정시켜 버리면 나중에 양봉용으로 사용하려면 또 빼내고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 홈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름막을 넣고, 필요시에는 토종볼을 기르고, 없을 때는 양봉을 기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호환벌통으로 사용하고 나서 벌 증식하는데, 아니면 월동 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패딩 개포도 있는데, 패딩 개포는 뭐 다른 데서도 취급하고 있고, 저희 거는 이제 사이즈가 좀 커요. 뭐 이렇게 칠매용 디귿자를 꺾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0매까지도 양쪽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여름에도 패딩 개포를 해놓습니다. 단열 보온이 벌통 외부에 단열재, 외부에 뭐 보온재가 있는 거하고 안에 있는 거하고 또 달라요. 안에다 넣었을 때 보온 단열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더울 때는 벌들이 자기들 온도에 맞춰서 좀 시원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단열 보온이 안 된다면 그 약간 시원한 그 공기 뭐 이런 부분이 다 빠져나가겠죠. 근데 반대로 추울 때는, 외부보다 추울 때,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뭐 낮에도 뭐 5도, 뭐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고 7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안에 봄권의 온도는 21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뿔을 먹거나 해서 그 오후 근육을 떨어서 걔들은 이제 온도를 올리거든요, 벌들은. 그러면 그 단열 보온이 안 된다면 그 열기를 다 뺏기겠죠. 패딩 개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해주고, 수분을 예전에 우리 물 먹는 하마처럼 장롱에 그 위에 그 개봉을 해서 뭐 장롱이나 어디 습기 많은 여름철 특히 이제 습기 많은 데 넣어놓으면 물을 빨아들이잖아요. 요거는 뱉는 기능이 있어요, 밖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하여튼 꿀소모도 적고 온도 올리고 이러는데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벌들 수명도 길고, 여왕이나 일벌들은 육아에 전념하니까 산란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올해는 제가 호환벌통에서 한 통을 자연분봉을 받아봤는데 8배까지 8차까지 나왔어요. 8차까지 나온 것도 양이 적지가 않아요. 뭐 한 대박 이상씩. 그리고 이제 마감물 쳤더라고, 엊그저께인가 좀 뭐 날씨도 안 좋고. 그래서 그때는 한 번은 이제 안에서 서로 이제 싸우고 지지고 볶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분봉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오고, 어제 그저께인가 이때 이제 마지막 나와서 봉판 쓰려고 계량벌통에, 그냥 호환벌통에 다시 이제 입주를 시키려면, 소비만 가지고 넣어서는 이제 도구하니까 안 되고,
봉판 꿀장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왕대 뚜껑이 다 열렸더라고요. 8차에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도 한 2장 벌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분봉한 애들도 금방 늘어나고 이 방식, 그러니까 이 호환벌통을 쓰고 나서는 증수하는 방식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 신매상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격립한 뒤에 한 장 정도, 반 장 정도 벌 넘어왔을 때 그때 이제 증소를 해주고 했는데, 호환벌통은 저희 같은 경우는 아주 약권을 빼고는 보통 이제 분봉벌 같으면 이제 2장 벌 내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8맥, 9맥, 10맥 가득 꽉 채워버려요. 그렇지 않고 며칠 후에 다시 증소해주려면 일에 파묻히겠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환벌통은 이제 가름막이 있어요. 가름막이 양쪽으로. 뭐 필요 없으신 분은 앞쪽만 쓰셔도 되고, 뭐 뒤쪽만 쓰셔도 되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해도 이제 우리 그 소초강 요거는 이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요거에 대해서 뭐 저 사용 방법은 뭐 구입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한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소초강은 저희 거는 파라핀 함량이, 아니 뭐 파라핀이라고 뭐 말씀드리면 그렇고, 천연밀랍 비율이 다른 거보다 훨씬 높아요. 대신 이제 원가가 이제 비싸죠. 파라핀 일반 양봉용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밀랍 섞인 거라든가 이거에 비하면 토종벌 천연밀랍은 네 배에서 5배가 비싸요. 이제 비싸다는 얘기는 뭐 그만큼 원가에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데 거보다 2.5배 이 정도, 2.5배 정도가 높아요. 그리고 집을 잘 져요.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숯벌방을 많이 덜 달더라고, 예전 거보다. 예전에 아래 차츰 내려와서 위에서부터 개조해서 달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표준 수초항 높이가 23cm잖아요. 그 상잔대와 화잔대 빼면 20cm 정도 돼요. 그럼 밑에 하단부 한 4cm에서 5cm는 토종벌은 소초를 공간을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봉처럼 전면 소초를 쓰면 왕대를 달기가 얘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토종벌은. 그리고 공간을 두는데, 예전에 그 공간 위에서부터 한참 숯벌방을 이제 분분율 발생하면 달고 내려오는데, 이거는 뭐 그런 일도 거의 없고, 아래도 한참 일벌방을 많이 달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숯벌 발생이 많이 적어지고,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 연구의 소초는, 한 박스가 20개인데, 20개에 5만원, 2,500원씩인데, 그럼 개당 2,500원이고, 요거는 개당 3,000원을 줘도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그만큼 이제 조소를 빨리 잘하고, 이쁘게 잘하고, 그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벌통에서, 계량벌통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벌통은 조금 이렇게 틈이 있거나 이러면 메꾸고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소초예요. 소초라고 생각해요. 뭐 대부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같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소초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계량벌통 쪽에서는. 그래서 저기 소초강, 표준소초강 외에 소초만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30개짜리 한 박스 개당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마분지를 중간중간 이렇게 하나 걸러서 마분지를 껴놨어요. 그 소초만 30개를 모아놓으면 거기가 이제 약간 이제 붓기도 하고, 여름에는 이제 약간 끈적거리고, 겨울에는 이 약간 얼어요. 그럼 떼다 보면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미리 소광때다 소초 붙이시고 이럴 때는, 겨울에 하실 때는 약간 뭐 따뜻한 데에서 소초가 부러지지 않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좌대 대박 종류들이 요 190도 있고 202도 있고 235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다 경사가 특허 좌대입니다. 저 예전 것도 있어서 그거를 재고 소진 차원에서 뭐 30%가 됐든 40%가 됐든 할인 판매를 한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아니면 창고 비우기 위해서. 근데 잘 안 나가요. 특허 자대로만 가져가요. 어, 저는 특허 자대는 저 처음에 샘플로 들어온 게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한번 사용을 이제 해봤는데, 일단 경사각이라는 얘기는 착륙판이 보통 평평하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 자대 안쪽, 그러니까 뒤쪽을 약간 올렸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이제 표시가 안 나요. 안쪽을 이제 올렸기 때문에 그 소문 앞쪽으로 경사가 돼 있죠. 그러면 너무 경사를 많이 주면 벌들 올라가기가 일단 힘들고, 내려올 때야 빈몸으로 내려오니까. 그런데 올라갈 때는 꿀도 가져올 때도 있고 물 가져올 때도 있고 화분 달고 들어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는 더 어렵겠죠, 그만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착륙판을 열고 닫고 할 때 경사를 너무 주면 앞에 걸려서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저희 거는 경사를 약간만 줬습니다. 약간만 줬는데, 이거 당연히 특허자 되고요. 요거는 다른 데서 도용을 하면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법적 조치가 들어갈 품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하고 실용시나 여기 6개인데 몇 가지는 제가 풀어놨어요. 다른 분들도 다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근데 요 경사각자대 하고 몇 가지 밑에 보면 이제 BCF3 이런 것들은 이제 걸어놨습니다. 도용하려면 뭐 쉬우니까 하겠죠. 근데 아이디어 도용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일단 형사처벌, 무조건 형사처벌이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합의 보거나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형사처벌이고, 또 민사로 해서 손해배상까지 들어가면 거의 패가망신 당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자나 유통자들한테, 생산자도 한번 다른 데에 제가 생산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했더니 냈더라고요. 경고 조치하고 회수 다 하고 재발 방지, 서면 다 받아놓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자대 그렇게 쓴 다음부터는 제가 별도로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 열어본 적은 없고, 그냥 내검하기 위해서. 아니면 셔터다 보니까 그 끼는데 이런 데는 벌들이 청소를 못 하잖아요. 그 정도만 청소를 해주고, 뭐 비올 때도 뭐 물이 들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꿀 따올 때도 꿀 따와서 이제 벌들이 수분 발산 작업을 하면 바닥이나 벌통이 이제 젖기도 해요. 근데 이제 평평하거나 아니면 그 좌대를 안치를 해도 뒷면이 약간 뭐 블럭 같은 경우 뭐 이제 토사가 약간 이제 뭐 이렇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면서 이제 뒷면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고이기도 하는데, 얘는 이렇게 경사가 돼 있으니까 물론 이제 너무 심하게 뒷면으로 하면 물이 그쪽 보이겠지만, 평평한 정도면 그 수분이 앞으로 이제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들한테도 좋고.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뭐 3,000원, 4,000원 이렇게 나도 다 이 특허 자재만 가져가고요. 그리고 요게 낱개로 묶으면 하면 8개잖아요. 그럼 10,000원씩인데, 저희에는 이제 자대에 착륙판 당연히 들어가고요. 뚜껑까지 다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포함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190 중에 이제 좌대가 아주 히트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또 다시 들어온 이제 미조립 대박들. 요번에는 이제 추가된 게 이제 높이 140mm도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전에는 요게 20개 한 박스 묶었는데, 이제는 25개, 택배비도 줄이기도 하고, 택배비는 이제 5,000원으로 이제 같으니까 25개 가나 20개 가나
택배비 같으니까 개별 개당 단가에 개별 택배 단가는 이제 줄어들겠죠, 당연히. 일단 그리고 요 특징들이 대박의 특징이 홈 끼우기 방식이에요. 그냥 일반의 막대박 종류가 아니고 어저께 동영상 올린 거에 보면 그때는 이제 사진하고 이렇게 보여줬으니 그런 식의 홈 끼우기 방식의 대박 종류고요. 뭐 20이나 235는 뭐 크기만 다르고 그 조립하는 방법은 같으니까 하나만 뭐 나무 재질도 같고요. 이거 하나로만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190은 대신 45mm 그러니까 반고 대박이라 하죠. 반고 대박. 여기가 하나 더 있어요. 반고 대박이. 202하고 235는 반고 대박은 없고요. 202 대박볼통하고 235 대박볼통 위에 뭐 설명드린 대로 크기 차이 뭐 크기 차이가 나니까 뭐 단가 차이도 나고 포장 이거 235 같은 경우는 포장 매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 190하고 202는 높이 90mm 같은 경우는 25개 먹잖아요. 그리고 요거 미저리 때 저기 뭐야 140mm는 15개씩 15개씩 235는 90mm는 21개 140mm는 14개 이렇게 묶어서 보내드리고요. 오늘부터 이제 주문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출고할 거고요. 사양기 목사양기는 아무래도 이제 뭐 조그마한 각재라든가 합판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곰팡이도 나고 거기에 습기도 많이 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음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새요. 그러면 도봉도 발생하기도 하고 안 좋은 면이 뭐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많이 바꾸지 못하는 게 다른 제품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 목사양기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양기를 만들어서 밀랍 녹인 거 용이한 그 통에 넣었다가 빼는 방식이 아니고 밀랍을 안쪽에서 압으로 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합판하고 뭐 측잔대나 하잔대 그런 부분 거기에 밀랍이 빠져나오게끔 안쪽에서 바깥으로. 그래서 혹시 목사양기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희 거 그 옆에 보면 막 이렇게 흘러나왔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거야. 그런 게 많아요. 그렇다고 좀 뭐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막 일부러 떼내지 마세요. 떼내다 보면 거기 떼면서 안에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공간이 뜰 수가 있어요. 일단 그냥 사용하시라는 거. 일단 떼내지 마시고 그래도 이게 벌통도 흔들리기도 하고 그 틈새 같은 경우 코팅 합판이나 여기 코팅이 뭐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1년 2년 정도 2년까지는 쓰기는 어렵더라고요. 나무 제품은. 그래서 사양기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플라스틱 종류가 여러 개예요. PP가 있고 PE가 있고 왜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바가지들 있잖아요. 요즘 그것도 올랐더라고요. 1,000원 조그만한 바가지 대용박이라고 그러나 350cc인가 뭐 이거 들어가는 거 요거는 잘 깨져요. 아니면 햇빛에 놔두면 뭐랄까 금도 가기 좀 지나면 뭐 바로는 괜찮겠죠. 좀 지나면 금도 가기도 하고 좀 놓치면 뭐 그냥 깨지고 그래요. 저희 거는 P2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도 그런 거 잘 깨지죠. 그래서 이것도 자유낙하라기보다는 이거는 가슴 높이에서 벌은 패딩 칠 때 가슴 높이라는데 약간의 구부린 상태에서 가슴 높이니까 조금 아래가 되겠지만 이게 높은 가슴 높이면 한 1.2m 정도 제 가슴 높이니까 물론 이제 2m 넘는 사람으로 더 높겠죠. 더 높은 데서 하겠죠.
이거를 이제 패대기 치듯이 그냥 자연낙하가 아니고 패대기 치듯이 해도 시멘트 바닥 뭐 흙에다 하는 건 아니고 시멘트 바닥 이게 해도 맞닿는 부분 떨어지면서 거기만 약간 뭐 기스 정도 나고 멀쩡해요. 그리고 일단 뭐 세지 않으니까 좋고 목사양기보다 저기 양이 많이 들어가요. 어, 처음에 아마 받으시면 그 가운데 정도가 약간 들어갔을 거예요. 어, 그거는 이제 사양에 뭐 넣거나 아니면 철망을 넣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자동 사양기 이거를 넣게 되면 거기는 약간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 목사양기 반구 목사양기 말고요. 저희는 이게 작은 것들은 좀 그래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줘야 될 때가 있는데 반고는 노동력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차라리 크면은 줄이거나 아니면 조치를 해주면 되는데 작은 거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여러 번 하는 방법밖에. 뭐 한두 통이야 뭐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겠지만 그 관리 방법이 토종벌 50통 대박일 때는 그래도 편해요. 좀 잘 안 보기도 하고 뭐 안 해보면 여왕 찾기도 힘들고 소비도 하나하나 보기가 어려우니까 잘 안 되고 통달기도 일단 편하잖아요. 물론 이제 높이가 올라가면 무겁긴 하죠. 근데 계량볼통이 대박보다는 관리 면에서는 시간도 그렇고 한 5배는 더 걸리는 것 같아요. 뚜껑 열어야지, 명계포 뭐 보온계포 제껴야지, 넣어야지 뭐 소초광이나 뭐 넣어야지. 넣다 보면 그냥 넣는 게 아니고 궁금하니까 다 열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뭐 여왕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여왕이 아니더라도 봉판 상태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보려고 많이 열어봐요.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파 같은 경우는 뭐 한 10단 미만은 넣고 통달기 할 때 몇 초 걸릴래나? 물론 저기 대파 가지고 이동하는 시간 빼고 걷어놓고 결박 풀고 들고 넣고 내리고 닦아치고 1분이면 1분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1분 하나당. 그러니까 금방 하는데 계량보통은 줄라면은 아주 걸릴 수밖에 없어요. 궁금하니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양기 요거는 뭐 단가는 이제 거의 이제 재고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중국에 들여왔는데 사출기가 거기 있는데 그 업체하고는 지금 거래가 이제 중단됐어요. 다른 제품들이 안 좋다 보니까 어, 안 좋고 단가도 비싸고 여기에서 수선해서 쓰려면 한국에서는 뭐 인건비도 엄청 나오고 또 수선하다 보면 또 불량 나오고 그래서 이제 4년 좀 참고 좀 개선되겠지 했는데 뭐 일부 품목은 뭐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없어요. 요 사양기하고 밑에 저기 요 사양기만은 괜찮았어요. 여기 쓴게 나머지들은 이제 제 맘에는 뭐 100%안 들고 그래서 이제 국산으로 다시 이제 국내 제조업체에 이제 의뢰를 할 겁니다. 다음 주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저 올라갈 거예요. 요거 말고도 밑에 BJF3 이것도 더 생산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현재는 그래서 10개 이렇게 10개로 하고요. 저희가 요거를 낱개로 할 때하고 박스로 할 때하고 단가가 다른 게 이게 박스 단위로 출고하면 하여튼 여러 가지로 편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박스가 돼 있으니까 밴딩을 한 번 하든 아니면 밴딩 돼 있는 거는 송장만 붙이면 돼요. 근데 낱개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적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거는 포장 하나 하는데 30분 걸려요. 낱개로 할 때 뭐 박스도 있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포장도 해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 이제 인건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낱개로 할 때는 조금씩 더 박스로 할 때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박스로 했을 때 마진이 뭐 크지 않으니까 낱개로 하면 거기서 박스로 했을 때 소분해서 나눠서 거기 마진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겠더라고요. 예전에 모 벌통 만드는 지금이야 뭐 토종벌 벌통 자재업체가 워낙 많지만 예전에는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많아봤자 두 군데? 거기는 뭐 일부 뭐 전문적으로 하는데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봤는데 조립하거나 뭐 이러면 단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조립해서 오거나 아니면 뭐 세트로 오면. 그래서 왜 비싼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충분히 이해 가겠더라고요. 조립하면 이제 조립하는 비용이 들어가죠. 세팅하는 때 또 비용 들어가죠. 그래서 뭐 소문 같은 거 달아달라고 뭐 한두 개 정도야 뭐 금방 되지만 200개 300개 달으려면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경영을 하면서는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히트 치고 있는 게 소총 스틱이에요. 저희 거 이거 보시면 가격이 좀 비싸죠. 한 팩에 이것도 10개 들었고요. 타이핑 안 되네. 여기 왜? 안 되네요, 타이핑이. 아, 캡슐하기 아직 넘버하게 잠겼구나. 10개 들었고, 저희 거는 벌통 크기에 상관없이 1년에 한 통당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뭐 오랫동안 뭐 침수되어 있거나 이러면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방제하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달라요. 저희 거는 아래서부터 부하가 안 되게끔 만드는 메커니즘이고, 다른 데 거는 유충이 돼서 굶어 죽게끔 하는 제품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계량볼통 같은 거는 다른 데 거 제품은 소비 2장당 하나씩, 그 다음에 35일씩 뭐 이렇게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벌집 나방이 예전에 누에하고 비슷해가지고 우리 저기 예전에 그 누에 기를 때 1년에 2번 했어요. 봄에 하고 뭐 여름 뽕나무 이제 한번 봄에 뽕님 나올 때쯤 한번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치로 되면 이제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뽕나무를 다 자르면 밑에서 가지가 싹이 가지가 쭉 올라와서 그거 크면 여름에 또 한 번 했거든요. 나방이 1년에 3번 정도 부화합니다. 3번. 그리고 기한이 짧으면 언제 넣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다행히 벌집 나방이 부화하지 않는 시기들, 이때가 유효기간 뭐 좀 지났으면 상관없겠지만 유효기간 딱 지난 상태에서 소총 벌집 나방이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저희 거는 요거 하나당 10개가 들어가 있고 단가가 14,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왕대박 벌통이 나와서 이제 호환벌통이라고 해. 설통, 환태통, 요거 대체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대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판재 두께가 50mm예요. 내경은 235mm이고요. 내경은 235mm고, 또 요거 얘는 구성이 일단 세트로 하면 구성이 어디 갔었어? 구성이 세트로 하면 240mm 높이, 요게 조립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하고요.
조립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조립하는 건 쉬워요. 못이 요거 뒷박 하나당 16개 16개 얘는 높으니까 많이 넣고요. 못도 약간 비싼 못이에요.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두 개 들어가고 90mm 소비거리 홍대박, 요 90mm 소비거리 홍대박이 하나 들어가고요. 좌대 하나 들어가고 뚜껑 하나 들어가고, 좌대도 제품들은 모두 저기 판재 두께가 50mm에요. 정확히 51mm인데 1mm 무시하고 1mm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외우기도 힘들고 50mm라고 그냥 불러요. 50mm 하고 내경은 무조건 235mm입니다. 이게 그 헌태통보다 좋은 게, 헌태통은 일단 외경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외경이라고 할 때는 최근에 자란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낮겠죠. 그러니까 같은 수종일 때 낮겠죠. 얘는 판재다 보니까 가장자리 변제는 뭐 거의 사용 못하고 심재라고 그래. 안쪽에 있는 나무 둥그렇거나 뭐 타원형이나 그 안쪽에 심재, 여기가 좀 더 단단하죠. 그리고 나무 사용 효율면에서 훨씬 낫죠. 헌태통은 안에 파내면 뭐 다른 용도로 쓰기는 좀 어렵잖아요. TV나 아니면 뭐 소각하거나 불 떼거나 뭐 이런 데 쓰겠지만, 요건 안쪽을 다 쓰는 거니까 단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24cm짜리가 있기 때문에 헌태통 요거는 보통 60에서 70c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달기 하기도 힘들어요. 모양도 위하고 아래하고 다르고, 어떤 분들은 이게 동그랗게 다 밖에 파내고 안에도 또 파내고 모양은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이제 보기는 좋은데, 그건 마찬가지로 안에를 파내야 돼서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네모난 거하고 동그란 거하고는 보기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그란 게 좀 보기는 좋아요, 더. 근데 나무 효용성이나 이거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내경 235하고 헌태통 직경 270하고 거의 맞먹을 거야. 면적 대비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좋은 게 24cm, 무겁죠, 당연히. 근데, 24cm짜리 통달기를 요건 해줄 수 있는데, 헌태통 같은 경우는 해주려면 60cm 보통, 아까 동그랗게 자른 거 이걸 제외하고요. 밑에다 달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위에 거, 처음에 있던 거를 올려야죠. 60, 70cm 되는 거. 거기다 꿀 들어있고 뭐 들어있고 라면, 그 혼자 작업하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게 아니고, 힘들 거예요. 물론 요거 24cm짜리 몇 개 올려도 이것도 무겁긴 하죠. 많이 들으면. 요거는 봉강기 등을 활용해서 올리면 혼자서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리기도 힘들고 또 불안해요. 바닥 자른 면도 그러니까 위아래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하여튼 모양도 이제 불안정하기도 하고, 위에 세워놓으면 다시 불안정하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제 가을에 꿀 딸 때 맨 위칸이라는 게 위층에서 그 다음 환태통까지 많이 내려와 있으면 그냥 분리해서 위에는 꿀 따고 아래는 이제 월동 내거나 하면 되는데, 조금밖에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의미가 또 없어지잖아요. 맨 밑에 꿀은 당연히 없을 거고, 특별한 지역에서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는 월동 들어갈 때 다 태어난 그 소방에까지도 꿀 채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리는데 고생스럽지. 또 내려야지. 그 위에 꿀 따야지. 요거는 필요할 때 한 칸씩 넣어주면 되고, 235 소강 때 여기에서 분봉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9cm 높이
90mm니까 9cm. 이거 소비거리 홈대박인데 정확한 명칭은 소비거리 홈대박. 이러려면 말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홈대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요거 이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거 BJF 소문막에 BJF3입니다. 2도 도봉 방지 기능이 충분히 있고요. 있는데 얘는 숯벌까지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어요. BJF2만 해도 양봉 도봉은 충분히 막아요. 높이가 5mm짜리 문이 3짝인데 5mm짜리, 그다음 높이에 따라서 3.7mm, 3.5mm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숯벌 방지까지 할 수 있고 BJF3는 이제 2는 5mm는 숯벌이나 여왕 나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쓰고 만약에 도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거 뒤집어 끼고 3.7 놔보고 그래도 혹시 양봉이 작은 애들도 있으니까요. 그래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것도 다시 뒤집어 끼고 3.5mm로 3.5mm까지 통과를 하면 그거는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때는 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3.5는 우리 벌도 잘 못 들어가요. 우리 벌들도. 그리고 저희 거는 이제 높이가 3.7인 게 있잖아요. 그래도 다른 데 거 혹시 뭐 3.69 이거보다 이론적으로 보면 더 잘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작은 양봉인데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도봉이 오면 도봉 왔을 때 그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한두 번 연습을 시켜줘야 돼요. 오리벌도 높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디 문 드나드는데 평상시 그러니까 문이 한 2m로 돼 있으면 보통 2m 넘는 사람은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보통 우리 정도 되면 그냥 쑥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1.5m로 낮춰놨다. 그러면 들어가려면 구부려야 되고 하여튼 아니면 아리송한 사이즈 이래서 우리 키가 보통 1m 70인데 그걸 60으로 문을 낮춰놨다. 그러면 벌이 몇 번 이제 산좀 깨지잖아요. 머리 깨지고 부딪히고. 근데 그거 이제 알면은 그때는 약간 휘거나 약간 머리를 기울여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봉 도봉 온 다음에 하면 오리벌들도 이제 문 높이 바뀌었지 양봉하고 막 섞여가지고 막 앞에 엄청 뭉쳐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도봉 오기 전에 익히면 오리발도 쏙쏙 잘 들어가고 양봉에 가서 얼쩡거리면 소문 앞에서부터 먼저 방어를 해버려요. 방어를 하고 저희 거 그 BJF 소문마개들 보면 안쪽에 또 공간이 있어요. 벽면에 바로 붙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또 한번 방어를 하고 설사 어디 좀 소문이 막혔다고 하더라도 거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삶아 죽는 애들은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 켰을 때를 빼고 BJF3는 이제 두 짝으로 되어 있고 숯벌 필요 없을 때 그걸 이제 조치를 하고 앞에 숯벌 구멍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이게 숯벌 구멍을 저번에 조금 약간 높이 했었는데 유령들이 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사출비 값만 해도 벌써 몇 번 들었어요. 몇 번 들어서 요거 원가가 대충 한 5,000원 정도 돼요. 사출비 값이 비싸요. 그리고 토봉은 시장이 작다 보니까 한 번에 10만 개 이렇게를 못해요. 10만 개 했다가는 거의 10년은 팔아야 될 텐데 그 사이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10,000개 단위 정도로 생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출비 값 그래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얼마야? 1,000원씩 하여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금 중국에 세 번인가 사출 보냈고 또 국내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 원가만 해도 한 5,000원대가 나와요 현재. 근데 이거 다 부담, 우리 회원분들한테 다 부담 시켜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사출비값 원가가 빠지니까, 어느 정도 빠지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아까 요거 있다, 플러스 차양기. 이 플러스 차양기 왜 어느 데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양봉 같은 경우 약간 허접한 것들이 4,500원, 뭐 4,500원 정도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P2 제품이잖아요. 이것도 사출로 떠야 되는 거예요. 사출로 떠는 거는, 사출 처음에 뜰 때는 이제 그 정밀하게 떠야 되니까 몇 번 이제 수정 작업을 거쳐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편하죠. 요 제품들, 지금 설명드린 이 제품들이 이제 많이 나가는 것들이고, 아래에 있는 것들도 그래도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명계포, 펜딩계포 이런 것도, 명계포도 저희 건 특수 명계포예요. 그러니까 보온 단열이 훨씬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10매상이나 7매상, 3매상 이것들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다른 데서도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 요거 주먹장 방식, 7매상에서 주먹장 방식, 그리고 신매상도 있어요. 이제 저희 거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미니 소초강들, 미니 소초강 이것도 많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박볼통은 이제 아까 이제 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위에 다 이제 설명드렸고요. 양대볼통 위에 있었고, 명계포 아까 특수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유인봉상, 뭐 분봉망, 경항판 뭐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BCF 아까 설명드린 BCF3, 이거 2는 도봉방지용, 3는 도봉방지 및 숯벌 제거용. 그 다음에 이총 도구들도 돼 있고요. 요즘에 이제 많이 나가는 게 집게항로예요. 제가 이제 집게항로로 분봉 나오는 여왕도 잘 잡기도 하고, 용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요. 많이 올랐어요. 이게 이 제품들이 지금 뭔가 저기 예전에는 뭐 500원 뭐 이랬던 것들이 지금은 하여튼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양기 종류, 이게 토종벌은 수직사양기가 누르면 잘 안 가져가요, 수평보다. 그래서 요 수직사양기는 지금 이제 몇 개는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거의 단종시킬 거고, 요거 수평사양,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만든 건 아니고 다른 데서 요런 거 보시면, 우리 사양기 이건 자동 사양기예요. 그리고 요 낱개로 이렇지 옆에 호스 들어가고, 그 뭐야, 연결고 들어가고 밸브 들어가고 하고 하면 얘들이 훨씬 비싸요. 작아도 훨씬 비싸게 들어가요. 다 있으니까 요 사양줄도 사야 되고요. 사양줄도 13T도 있고 58짜리도 있고, 연결고도 들어가고 밸브까지 하면 사양기 종류 이만큼 해요. 우리 요 사양기 빼고 자동 사양기 종류만. 열반사 보온제, 단열재, 이것도 이제 세 가지. 근데 저희는 이제 다 20T를 씁니다. 얇으니까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20T로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소층 스틱, 아까 우리 설명드렸죠. 매성기도 있고, 합봉제. 이게 뭐 이거는 뭐 많이 나가는 게 아니라서 어디다가 잘 논다고 놨는데, 그 어디다 잘 논지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는 이제 적은 없어요.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 온습도, 이거는 겨울 같은 때 특히 관찰하려고 이제 많이 봅니다. 명포도 있고 훈연기 있고. 솔직히 그 토종벌은 훈연기 거의 필요 없어요. 또 그리고 또 많이 나가는 게 요거 결박 바크라고, 웨빙 요거를 이어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제품을 좋은 거로 선택을 했어요. 허접한 거로 하다 보면
그 가치를 해요. 좀 비싼 거는. 그리고 청계다리도 저희 그 7mm짜리에요. 7mm짜리. 이건 다음에는 6mm 정도로 낮춰도 될 것 같아요. 7mm보다. 근데 큰 한태통 정도, 얘는 이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근데 보통 235 정도까지는, 아니다. 202까지는 6mm 정도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235 정도는 7mm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쪽 면적이 넓다 보니까 꿀무게나 뭐 이거에 그냥 주저앉을 수 있어요. 8mm는 너무 두껍고. 처음에 이것도 200만원치 사왔는데, 거의 못 팔고 있어요. 마킹, 패딩 개포. 요것도 낱개로 돈 나가는데, 효과가 엄청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화분떡, 요 아래쪽은 꿀짝만 빼고는 상품들이에요. 상품들. 화분떡은 양봉농협 거 프리미엄으로 하고요. 토봉은 그 품질도 일정하고 제일 무난해요. 잘 가져가고. 근데 고체 사료 요거는 수시로 좀 바뀝니다. 작가들이. 비구 파우더도 있고 설탕은 이제 요거는 저희가 도매가인데 최소 이제 50호가 돼야 나가고, 뭐 낱개로 몇 포 정도 필요하시면 매장에서 이제 방문하신 분들은 이제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토종벌 이제 분양도 하고 있고, 요거는 솔직히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토종벌은 까칠하고 예민해서 가다가 절반 정도가 죽거나 아니면 비리비리해서 가요. 그러면 계란 같은 경우는 특히 종란 요거는 뭐 이제 부화가 안 되거나 가다가 뭐 요즘 포장돼도 좋게 나왔어요 애들. 그럴 가능성 때문에 한 10% 정도 더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토종벌은 한 50% 성공한다고 해도 비리비리해서 일버들이 그 다음에 잡아버려요. 잡아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50%면 이미 저기 왕 들려고 바꾸려고 무항고 시켰죠. 근데 거기서 또 실패해보세요. 시간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란은 실패하면 그것만 실패하는 거지만, 토종벌은 실패하면 그 벌들, 얘 자체도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종벌은 접수율이 한 90% 이상이 돼야, 그렇지 않으면 그분한테도 미안하고, 뭐 실패했으니까 그 돈도 당장 또 못 쓰잖아요. 그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한풍 쳐야 되고 번거로워요. 많이 죽고. 그래서 여기 와서 가져가시는 분들 빼고는 제가 그 발송은 안 해드려요. 어느 분들은 가끔 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실패도 상관없으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에이 죽었다고 안전하게 보내지. 안전하게 보내도 뭐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가는 게 우체국 택배거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시간도 걸리고, 토종벌 습성이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 예민하고 까칠하고 하니까 많이 죽어가요. 포장 그러니까 그 안에 왕대보기를 어떤 거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면서 이제 살아서 가는 애들도 좀 있지만, 좀 높게 나오지만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밀원식물도 가끔 털붙였고 바늘꽃, 그다음에 광대사리 등 요것도 뭐 그때 나올 때마다 조금씩 하고 있고요. 요것도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뭐 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요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나가는 것들 여기서 많이 쓰고, 요 아래 부분 여기에 요 위에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중에 잘 나가거나 많이 나가는 것들 위주로 위에 또 해놓고, 그 아래 것도 필요하시면 요 자료 보시고, 아니면 밴드나 카페
오시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천천히 내릴 테니까 순간적으로 보시고 왼쪽에 이 정도고 동영상에서 멈춰서 요거 얼마고 박스당 얼마다 라는 걸 체크해서 문자로 주문 주세요. 제가 전화는 솔직히 다 못 받아요. 하루에 못 받아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온 전화로 전화 드려도 밀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많이 밀려. 특히 월요일 날은 더 그래요. 물건도 많이 나가지, 전화도 엄청 들어오지. 그래서 이게 문자로 주시면 그래도 자료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견적서도 보내드리고, 말로 하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 받고 나중에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문서, 그러니까 80대 이상 분들도 잘 하시는데, 앞으로는 다 이제 문자로만 받습니다. 아니면 어떤 때는 이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환불해드릴게요. 그러면 바로 문자 옵니다. 어떻게 알고 문자 보낼 줄 모른다면서 하여튼 그런 케이스도 있고, 예전에 뭐를 샀는데 그거 똑같은 거 보내달라. 그럼 문자는 남아있잖아요. 그게 많이 편한 겁니다. 저만 편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저도 당연히 편하죠. 문자 보고 나중에 이제 제품 발송 작업할 때도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후에 주문 왔을 때 이때 편하고, 우리 회원님들도 전에 거 용어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전에 게 요거였구나, 그리고 요거는 포장 단위가 어떻게 되는구나 아실 수 있으니까 회원님들도 많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서로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는 게 많이 줄고요. 장시간 동안 설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조금 참고 해주세요.